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4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등하굣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학부형들과 좀 만나서 친목도 쌓고 친구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이제 좀 캠브리지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지는 요즘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인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분들과 정겹게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했는데 한 분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일하고 계셔서 백신에 대한 소식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여자분은 한국분 그리고 이제 남편분은 영국분인데 영국 남편분이요. 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좀 더 가까워지면 암과 엔비디아의 합병에 대해서 좀 어떠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금요일 저녁입니다. 소중한 금요일 저녁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게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서 보내드린 일부 영상에서는요, 번스타인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의 소프트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를 함께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어드라는 투자기관이 등장을 하고요. 이 베어드는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는요, 우리가 줄여서 SaaS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따라서 클라우드 상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굉장히 비용 절감을 잘 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스케일을 빨리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이 선정이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떠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이러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성장성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떨어지는 주식은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마련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가치주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금리가 상승하는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반드시 수익률이 좋은 이러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팁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주식,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컨비네이션을 다 가진 기업을 찾다 보니까 두 개의 기업이 바로 그냥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탑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파이브나인, 두 번째는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파이브나인은 FIVN이 티커네임이고요.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AXON이 티커네임입니다. 자, 파이브나인을 먼저 살펴볼 텐데 많이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왜냐면요, 줌이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바로 그 종목이거든요. 자, 파이브나인은 클라우드 컨택 센터의 리더다. 클라우드 컨택 센터는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알게 모르게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전화를 한다든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기관에 전화를 할 때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느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컨택센터, 콜센터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데서 만약에 문을 닫았어도 재택근무하는 분들과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를 통해서 무슨 컴플레인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그 기능이 요즘에 마련이 돼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의 1위 기업이 파이브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엑손이라는 기업은요, 퍼블릭 환경에서 세이프티,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기업이 인데요. 바디 카메라, 그리고 바디 카메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이러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세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좋은 이러한 그 종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 즉 영업 마진, 그뿐만 아니라 캐시플로우 마진도 좋은 종목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줌 비디오, 두 번째로 아카마이, 세 번째로 지프 데이비스, 이렇게 세 종목은요,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수익
수익률도 좋은 이러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영역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때 성장률만 보고 만약에 종목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큐사인, 두 번째는 투일리오고요. 세 번째로 링센트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종목들, 여태까지 나와 있는 사스 종목들 중에 과연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을 가장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베이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센티멘트 서베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의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종목들은 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쪽에 한정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확신이 제일 간다라고 믿는 종목은요, 투일리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스트 컨빅션이라고 써 있죠. 자, 그 뒤를 이어서 5-9, 세 번째로 도큐사인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믿지 못하겠다, 지금 컨빅션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종목은 줌과 링 센트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쪽에 가장 좀 확신이 가는 종목은 투일리오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기사는 투일리오 관련된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스티플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유지를 해줬고,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을요, 무려 400을 줬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217이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400 나누기 217.16 이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무려 84% 이상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투일리오라는 기업입니다. 자, 과연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일리오는 굉장히 좀 어려운 12개월을 보냈다. 1년 동안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죠. 38%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플이 볼 때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이 인플레이스다. 따라서 펀디멘탈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제자리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스 마진, 총 수익률도 향상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제이 파커 레이는요, 그래서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은 400으로 올려줬다. 자, 그 얘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무려 84%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최근에 책을 했다. 책이 뭐냐면 이 산업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이라든지 이 관계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업계의 상황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투일리오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CPA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수요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과 그 조직들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커스터머들과의 인터랙션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툴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로스 프로핏 달러, 즉 그로스 총이익이죠. 총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 투일리오를 찾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투일리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겠죠. 그 파트너들과의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 산업 쪽에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대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투일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투일리오가 앞으로 위너가 될 것이다.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스페이스, 이 투일리오의 역할을 보면요, 기업과 소비자, 그러니까 그들의 고객이죠. 고객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마련해 줍니다. 그 형태가 이제 보이스 콜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요. 화상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객과 기업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투일리오거든요. 이러한 쪽에 최강자가 될 기업이 투일리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바로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인데요.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18.9%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별다른 호재가 발생하지 않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주가가 반등할 만한 소식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제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침으로써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왜 버진 갤럭틱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묻고 있잖아요. 대답이 여기 나와 있죠. 또 다른 그 부채를 올렸다. 그러니까 부채를 더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늘린 부채는 결국은 딜루트할 가능성이 있다. 딜루트가 뭐냐면요, 희석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버진 갤럭틱 홀딩즈가 이번에 16.69%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더 많이 떨어졌죠. 18.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가장 낮은 수치가 $10 바로 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뭐 한 $60까지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나운스먼트 발표 하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표였냐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500밀리언, $5억 정도를 더 부채를 늘릴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이 $5억 중에서 425밀리언 정도는요, 컨버터블 시니어 노츠가 발행된다. 컨버터블은 이제 전환사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생기게 되는 변환 사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75밀리언이 옵션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5억 자금을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요, 워킹 캐피탈, 그러니까 운영 자금에도 쓰고 제너럴 어드민에도 사용하고 결국은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에 많이 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행선들을 이제 점점 늘려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비행선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지금 버진 갤럭틱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버진 갤럭틱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도 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 조만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이죠.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엔비디아 쪽에 굉장히 좀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나잇이 이번에 iOS로 돌아온다. iOS는 이제 애플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얘기하죠.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아니면 뭐 맥북이라든지 이러한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이 운영 체계가 iOS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엔비디아 덕분에 포트나잇이 지금 애플로 돌아온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죠. 거의 18개월이 지났다. 1년 반이 지난 거죠. 애플이 에픽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의 이름입니다. 포트나잇을 제거해버렸잖아요. 애플 스토어에서 더 이상 다운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게 벌써 1년 반이 돼버렸는데 드디어 포트나잇이 다시 iOS로 돌아온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져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힘을 입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GeForce Now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클로즈드 베타니까 폐쇄형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스트리밍, 그러니까 게임을 스트리밍 버전으로 이번에 런칭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게임은 뭐냐면요, 별다른 기계가 없이 그냥 아무 장비만 가지고 인터넷만 있다면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트나잇이 그래서 애플 스토어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포트나잇을 애플 기기를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요, 사파리 있잖아요. 그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포트나잇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는요, 유일한 스트리밍 서비스다. 그래서 에픽이 지금 포트나잇을 런칭하기 위해서, 포트나잇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은 유일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그 게임뿐만이 아니라 그 GPU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쪽에도 점차 발전하는 모습, 진출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엔비디아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서 조금 투자에 확신이 많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4.23%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줍줍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준비가 되어 있다. 혜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강력한 클라우드의 지출이 오래 있을 거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웨드부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아이브즈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아웃퍼폼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고 목표 주가가 375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04.8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75까지 올라간다면 나누기 304.8 하게 되면요 23%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23%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좀 넓은 폭으로 클라우드 쪽으로의 변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클라우드 혁명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이쪽의 딜이 50%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면 계속해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장 1등 기업인데 이 1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어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인더카드라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피스 365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게 다 합쳐진 것을 이제 오피스 365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이제 이메일 서비스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프라이스를 이번에 인상을 했다. 따라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따라서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스마트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출이 5빌리언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클라우드, 애저 쪽이 굉장히 좀 포지셔닝이 좋고 그래서 이제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쓰는 사람이었고 안 쓰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 활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쪽에 프라이스도 올리면서 구독 모델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3 트릴리언 밸류에이션 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이 한 2.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600 빌리언 정도를 더 만들어내야 이러한 3조 달러의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디지털 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 따라서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이 아니라 자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리모트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의 변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몇 년간, 수년간 계속해서 쭉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쪽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뿌듯해지는 기사 하나가 더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마존과 틱톡이 빅 위너가 될 것이다,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제목을 보고요. 마켓시어를 가져온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의 마켓시어 아니면 이제 이커머스의 마켓시어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AD라는 말이 써 있죠. 따라서 광고 시장에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마존 그러면 광고 쪽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3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1위는 물론 이제 구글이고 2위가 페이스북, 3위가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웬의 애널리스트 전 블랙리지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아마존 그리고 틱톡이 비기스트 게이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많이 뺏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광고의 그 분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NBC에 출연해서 인터뷰 도중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매니징 다이렉터 그리고 시니어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코엔에서 일하고 있는 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예상을 하고 있냐면 아마존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고 매출이 계속 성장할 건데 어느 정도의 성장 추세를 지금 예상하냐면요.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성장률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광고 시장의 성장률을 한 10% 정도를 보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더블링이다. 광고 시장은 매년 10% 정도 성장하는데 아마존 혼자 20% 정도 껑충껑충 뛰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블랙리지에 따르면요. 또 그렇게 돼서 올해 2022년이 굉장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광고 시장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기반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2022년 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이 상승이 도모가 될 것이고 지금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광고 쪽의 매출은요. 사실 아마존의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마존의 가치를 얘기할 때 광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광고 시장에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의 지금 지위를 좀 넘볼 정도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제가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영국에 지금 이사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쇼핑을 아마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마존에 다시 들어가면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제가 최근에 그 샀던 물품들은 buy again이라고 써 있죠. 제가 최근에 샀던 물품들을 다시 사라 이렇게 좀 뜨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물품들이 쫙 이렇게 나오게 돼요. 뭐 스몰 비즈니스 프로덕트, 당신이 이미 구매한 아이템과 비슷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니고 우리 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자, 이런 면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이 다 지금 광고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프레션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프레션은 뭐냐면 페이퍼 임프레션이라 그래서 잠재 소비자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 내는 방법도 있고 코스트 퍼 클릭이라 그러죠. 어떤 방식이 됐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커머스고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여기다 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광고의 방법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 광고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을 저도 충분히 좀 소비자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요일에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방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전문가죠. 조시 브라운이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매수자인가 매도자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게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자주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시 브라운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그런 좀 경험을 했는데 직접 한번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서 과연 어제 나스닥이 2.5% 떨어진 것이 나한테 호재인가 아니면 악재인가를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주말 동안도 방송 하나가 나가게 되니까요. 그 영상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pple's only like $7-8 away from its all-time high. Are those types of stocks going to be especially vulnerable as well? Or are they going to be the defensive ports in the storm that they've been in large cases? My guess is the latter, and I think old habits die hard,
And I think a lot of people have looked at those stocks as though they're the treasury bonds of the stock market. As ludicrous as that might sound to you, treasury bonds currently feature negative real returns for investors. And so people have said, okay, I can accept 15% of volatility in Apple in exchange for the dividend plus buyback being a positive real yield in terms of shareholder return. So that's the way people have thought about stocks like that. The problem is there aren't that many of them. The other problem is if we do get a much bigger drawdown just across the board, which, by the way, the S&P looks fine to me, okay? But if what's going on in the NASDAQ started to infect the S&P 500 and this value rally fell apart, which, by the way, could happen at the drop of a hat. Don't get too excited about automobile stocks if people start screaming about recessions. But if that were to happen, I feel like these stocks would hold up better than most, but I also feel like they would be used as a source of cash for more opportunistic traders who are saying, all right, Apple's down 6-7% from its high. That's not that exciting to me. I want to redeploy some of that into a stock that's been cut in half that conceivably could double if the market recovers. So it's tough to say in that tug of war which side would win out. And I guess my bigger point then would be you have to decide whether or not down stocks are good for you. My opinion, and I've been saying this for 11 years now on the air, is that most of the people watching this should be excited about lower prices, not higher prices, because we're all forced buyers in our retirement accounts. So when I'm talking about the NASDAQ breaking its 200-day, I'm not selling newsletters. I actually would be fine with that because I'll be a buyer, and I would rather buy lower than higher. I think most people need to reorient their thinking around this. If you're rooting for another plus 30% year in the market, I don't really understand what your story is. Are you retired currently? Because if you're not, you probably would prefer to have a flat or a down year. Again, we're not there yet. I'm getting a little bit ahead of myself, but that's how I'm thinking about markets right now.